스튜디오 안에는 저 혼자 앉아 있고요. 스튜디오 바깥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 세 사람 속을 모르겠어요. 사람 속을 하기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 되죠. 알쏭달쏭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날씨 너무 좋아요. 포항은. 여기도 아주 파랗습니다. 아니에요. 포항이 더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야기해보는데 오늘 주제 어떤 건가요? 요즘 짧은 동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하는 숏폼 형식의 SNS가 인기를 얻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숏폼 현상? 네네네네. IT 이야기는 저희가 월요일에 하는데? 갑자기. 제가 자꾸 겹치나요? 아니에요. 아니, 심리현상하고 숏폼하고 어떻게 연관될까 이거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다운받은 앱이 특정 숏폼 SNS 틱땡이라는 브랜드인데요. 그쵸. 이것은 2016년도 중국에서 만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이거든요. 네. 여기에 그 숏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것은 좀 글자가 짧고 간결한 형태의 미디어 콘텐츠를 말합니다. 이 숏폼 SNS의 성장은 아마 내 친구가 아니어도 상관없이 AI 알고리즘에 맞춰서 콘텐츠를 추천하는 나에 대한 배려의 충족, 그 다음에 또 짧은 주의 집중만을 필요로 하는 단시성, 해당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노력 정도의 최소화,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용 동기가 즐거움을 주면서 짧은 시간만 주의 집중하게 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주 쉽고 자기를 표현하게 만들고 상호작용하게 만드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대라든가 집단을 계량화해서 표현하는 걸 좀 싫어합니다만은 그래도 네네. 이제 이런 게 요즘 젊은 세대들 스타일하고 딱 맞다 이런 이야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기라던데요. 네, 이거는 아마 미디어가 발달함에 따라서 너무 많은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공유되어지니까 길이가 긴 텍스트나 영상은 집중력을 오래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것은 우리의 뇌가 하루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인지 능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제가 지금처럼 계속 올라오게 되면 한 가지 주제에 주의력을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짧은 숏폼 영상 콘텐츠는 최적화된 콘텐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긴 것을 오래 보는 게 힘들어진다 이런 이유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정보가 너무 많은 것도 이유일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것들이 또 하나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상호작용을 하는 어떤 과정 중에 챌린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챌린지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고 상호작용하게 만드는 그 상황 자체가 묘한 동질감을 이끌어내게 합니다.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근데 이거 재밌긴 재밌더라고요. 보고 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고 또 한 가지 문제도 있더라고요. 배터리가 너무 빨리 따라요. 맞습니다. 네. 아마 지코의 어떤 아무 노래 챌린지가 이 숏폼 챌린지 캠페인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일 건데요. 노래에 맞춰서 굉장히 단순합니다. 춤을 추고 영상을 올리는 게 전부인데 여기에 여러 가수들이나 다수의 너튜버들, 일반인들까지 사실 누가 하라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다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아마 대국민 챌린지였을 거고요. 누적 조회수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8억 회였습니다. 8억 회? 네. 대단하네요. 예.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아마 눈치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진짜는 바로 이 사람들이 미디어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미디어를 이용하는 동기는 어떻게 되고 이로 인해서 충족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용과 충족 이론입니다. 이용과 충족 이론. 네. 제가 아는 이용은 10월의 마지막 밤인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미디어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요즘은. 네. 말씀하신 숏폼 형식의 SNS도 있고 OTT도 있고 굉장히 많은 미디어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그거를 사용하고 활용하고 또는 구독하고 또 나에게 충족시키고 이런 게 학문적으로도 연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이용과 충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 개인이 미디어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특정 이용 동기가 있고 또 이는 어떤 행동을 준비하고 발생시켜서 지속적으로 이끄는 심리적 요인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동기는 미디어 이용자가 어떤 행동이나 목표 추구를 준비하는 단계를 말하고요. 그 행동을 지속하게 하는 심적 요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이용에 있어 개인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림한 이후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하고 이용함으로써 만족감을 얻게 되고 이러면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싶다는 동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리적인 것을 이런 업체들에서는 마케팅에 활용을 하는군요.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행동을 하게 되고 행동을 네. 해서 그것을 만족하게 되고 계속 그렇죠. 쓰게 되고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이 이론에서 사람들에게 미디어가 무엇을 해주느냐가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서 사람이 미디어를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로 접근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숏폼 SNS는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단순히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넘어서서 창작물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참여는 곧 소통이 되고 창작이 되고 콘텐츠의 기록과 정보 공유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만들죠. 네. 이러다 보니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재밌는 놀이판을 여는 판플레이에 밈놀이를 하는 세대들의 입맛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 요즘 이제 인터넷상에서 막 하는 그런 건데 디지털 환경으로 놀이 문화의 장도 옮겨간 거는 뭐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현실인데 사실... 물론 우리가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디지털 환경 속에서 온라인 공간 속에서는 심리적인 게 더 적용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밈은 소위 짤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인데요. 예. 아마 자신의 상황이나 감정을 긴 텍스트가 아닌 영상으로 표현을 해서 비슷한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미있는 문화와 유행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마치 나만의 이모티콘하고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또 밈이 챌린지 문화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아마 챌린지에 참여하는 방법이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챌린지 페이지에 들어가서 카메라 버튼만 누르면 그 안에서 모든 편집이나 제작이 가능해지고 또 챌린지 유형도 계속 트렌드를 따라가고 반영하기 때문에 그 재미가 점점 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 그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플래시몹이라고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그 플래시몹은 온라인 상에서 어떤 그 주제가 주어지지만 결국 오프라인에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그렇죠. 결과물은. 근데 이거는 이제 완전하게 온라인 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건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쉽게 접근하고 도전할 수 있고 즐기고 그러니까 인기 얻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전 세대들에겐 좀 전에 플래시몹이라는 이 용어를 말씀 주셨는데 소통을 하려면 논설이나 서사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지금 세대들에게는 밈을 통해서 숏폼이라는 놀이 문화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시켜서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판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여고생이 가수 비의 깡을 자신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영상을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이 재생산되었던 것을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거거든요. 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 자발적으로 깡놀이에 참여하게 됐고 또 하루 한 번 깡 뮤직비디오를 본다는 1일 1깡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었거든요. 예. 네, 이것은 소통이 무엇인지 공감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소통이나 공감이라는 게 너무 뻔하게 쓰여가지고 저는 사실 잘 안 쓰거든요. 잘 안 쓰는데 이런 그 속에서는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내가 콘텐츠의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빠져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용자들에게 이런 어떤 이 숏폼 SNS 자체가 처음부터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해야 될지를 다 가이드를 준다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걸 활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뭘 하라고 사실 지시하지는 않아요. 특정하게. 그렇지만 난 스스로 거기에 참여해서 이미 그걸 하고 있고요. 그걸 하면서 재미를 얻어가고 있고
또 나만의 그 행위 자체가 만약에 어떤 특정 제품의 홍보가 된다고 해도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별로 신경 쓰지도 않거든요. 예, 저는 이런 태도는 좋아요. 이 네. 젊은 친구들의 뭐 어때라는 태도는 저는 네. 참 좋아하는데, 근데 이 쇼폼이 너무 짧단 말이에요. 여기에만 천착해가지고 여기에만 익숙해진다 하면은 긴 텍스트라든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사라든가 이런 거에는 아무래도 소홀해지기 마련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또 나만 여기 못 끼는 거 아닌가 이런 소외감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짧은 영상들이 너무 임팩트 있는 효과를 만들려고 하다가 선정성이 대두될 수도 있고요. 예. 또 짧은 콘텐츠에 중독되어져서 조금만 길면 흥미를 잃어버리게도 되고요. 이러다 보니 좀 요즘 많이 오락내락하는 어떤 이야기 용어 중에 문해력이라는 용어가 대두되어진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뭐 계속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오늘도 알쏭달쏭 심리학. 오늘은 배터리 소비의 주범 쇼폼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정인 교수였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